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전두환 회고록에 북한군 침투설을 기록한 민정기 이를 주도한 화합형 광수를 주장한 지만원과 그 배후 세력을 밝히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5공화국 기획자 화합형 등에 대한 비판과 대국민 사과 공개 요청, 화합형이 착복한 사유재산 환수청원 등을 위한 토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은 EJ 죽음을 뭐 시대로 넘어 공동 저자가 함께합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김충일 선생은 91년 9월과 10월 한화회 파워게임을 월간 실용화 연재하면서 한화회의 존재를 흠모했습니다. 김충일 선생은 지난 1월 에세이 질발빈 서울의 법을 발간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지금 오실 때 지금 한 번씩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책에는 하나의 조직 과정과 목적, 하나의가 전두환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과정, 제5공화국 집권 시나리오, 5.17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의 이야기 등을 실려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사 특성상 참석하신 내일 기빈을 소개하지 못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18 기념재단 원수석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수석입니다. 오늘 이 집단회의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오늘 김충일 선생님한테 듣고 그 중요한 그 후속 조치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그 수사 중에 누락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말에 의하면 방 하나에 가득이 그 금괴나 현찰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전두환이가 2225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가지고 그걸 반납하고 나머지 922억 정도를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때 당시 그 12.12.5.18 특별수사반에서 수사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정당으로 들어가는 비자금 또 그때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민정당 후보들한테 들어간 비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도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노태우 같은 비자금은 이번에 김옥수기가 그 노태우 비자금 900여 원을 그 메모로 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밝혀졌고 또 그 노태우의 아들 노재원이 동아시아 센터에다가 145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 그 50 청산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청산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청산하기 위해서 역사를 정의를 세우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 권리로 이걸 알려야 합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장경태 의원 외에 10여인 의원들이 범죄 수익 은닉 재산에 대한 한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엊그저께 9월 13일 날 제출했거든요. 그 개정안에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한테 이어졌거나 또 다른 데로 흘러들어간 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그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이것이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전노 비자금의 50 청산을 하는데 더욱 박차가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만약 그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부를 통해서라도 그 비자금은 보험부로 가서 그 보험부에서 이 돈만큼은 우리 5.18 희생자, 유공자들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충일 선생님의 오늘 이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김충일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분 정도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1979년, 80년 5.18 이 당시에 보안사령부 요원으로서 특전사령부의 반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현역에 있을 때도 12.12를 반대하고 5.18에 실탄을 배부하거나 희생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서문으로 전두환 사령부에 수차 보고한 일도 있으나, 그리고 또 1980년 1월에 전두환 사령관에게 직접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건의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5.18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광주 시민들이 아픔을 겪게 된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위원장님과 재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는 2013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단체장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저에게 전두환이를 만나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하면 전두환이가 그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그 허락을 받는데 무려 6시간 동안, 마지막에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재단 여러분, 저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내일이라도 미국을 돌아가서 영어 한국을 등지고 외국 사람이 되어버릴 텐데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더니 저녁 9시가 돼가지고 그 위원장님과 그 단체장님들이 좋다, 그러면 김중립 씨 진정으로 전두환 씨가 사과한다면 당신에게 권한을 주겠다. 그 권한을 제가 받고 전두환을 향하여 전두환 측근, 정호영, 전두환 사람들에게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죄를 벗고 자연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자 하고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러다가 2016년에 4월 27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표지에 있는 그 그림대로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서 광주에 사과하러 갑시다. 전 대통령이 좋다, 사과하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기하고 글 내용에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북괴군 온 거 전혀 몰라, 그런 거 없어. 또 이순자 씨는 그 곁들여서 뭐라고 했냐면, 지마놀이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섞지 마시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마놀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북괴가 왔다는 주장을 연희동하고 전두환하고 엮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된 줄 알고 2016년 5월 7일인가 이 재단에 와서 차명숙 위원장님하고 광주에 유지 한 50여 명 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물론간에
박 대통령이 보고했으니까 경호를 하고 날짜 잡으면 와서 사과할 겁니다. 그랬더니 최면석 위원장님이 저보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진정한 겁니다. 그래 갔어요. 그런데 5월 13일 날 민정기가 MBN에 가가지고 김충림이는 사기꾼이야. 전두환이는 사과 절대로 안 해. 우리 사과는 회고로 갖다가 쓸 거요. 하고 방송을 해서 MBN에서 한 열흘 동안 김충림이 사기꾼이라고 매일 아침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되는 일은 안 되고 전부 사기꾼이 아니까 이제 돌아갔었는데 이제 얘기가 조금 이렇게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는 이유는 그것부터 명확히 얘기를 하고 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대한민국 60년 역사, 전두환이가 육군 대위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때로는 분통해서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아주 정말 힘들게 그 책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되고 오늘 왜 이 자리를 섰느냐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의응답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차 부장님이 저보고 광주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밤에 가나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광주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내 죄를 사하고 전두환이 죄를 사하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빚고 광주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고 사과를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30분 만에 고발장 허평이 너는 첫째 보안사령은 전부 다 국회의원이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역사 재판 2심 1997년 그리고 2005년대까지 20년 동안 보안사 출신 중에 전두환, 이학봉, 그때 5월 19일 날 여기 내려왔던 최예석, 홍성률이, 최경조, 이우재, 505 보안부대장, 505 대공과장 서인환이 누구도 국회의원이 왔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특전사 보안반장이 나는 광주에 있는 모든 보고를 듣고 상인부에 보고하는 그런 중대 역할을 하고 정원을 통해서 전두환에게 실타를 비교하면 안 된다, 발표하면 안 된다 하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허화평 하나만이 보안사 출신 전부가 국회의원 안 왔어. 전두환이도 안 왔어. 이수자도 아까 말한 대로 지만이냐고 우리하고 섞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허화평이 이놈은 내가 목사인데 놈이라고 해도 미안하지만 이놈이 2012년 월간 조선에다가 광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와있었고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말은 지가 국회의원으로 안 썼지만은 그 소리를 들은 지만원이가 2016년 4월 전두환이가 국회의원 안 왔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에 회고록에다가 지만원이 말대로 국회의원 와서 썼어요. 그러면 민정기가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 누구 때문이냐? 호화평이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호화평이는 그때 그말만 한 게 아니에요. 12.12는 구테타가 아니고 혼자 재판했다. 지가 8년이 흠먹고 살다 나온 놈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12.12는 군사혁명도 반란도 아니야. 5.18 폭동이야. 국회의원이 와서 한 거야.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8이
나한테 20년 후에 민주화 심판에 의해서 형을 다 살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북경은 왔다는 걸 회고록에 썼다가 2005년에 지만원이가 책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2012년에 지만원이가 500만 야전군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북괴군이 와가지고 광주에 있는 잔재들을 지가 정리한대, 청소한대. 그걸 만드는데 돈을 누가 댔냐는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지만원이 돈 댄 데 4천만 원 시드만이 된 게 윤모씨야. 그 다음에 그 돈을 끌게 되는 게 송모씨야. 다음에 이제 조사할 때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대로 민정기를 고발했어요. 너는 전 대통령도 북경을 안 왔다고 그러고 모든 선생님은 안 왔다고 그러는데 보안사에서 출신 중에 누구도 광주 관련된 사람이 북경을 했냐니 너는 왜 북경을 썼느냐? 고발했어요. 남대문서에다가 제가 고발을 했어요. 개인이. 이번에 제가 허합행위 고발하듯이. 그랬더니 경찰이 전두환이가 북경은 없습니다 하는 필름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죄 없다고 이렇게 전두환이가 쓰라고 해서 썼다가 이러니까 그 사람은 피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 다음에 지만원이가 책을 내고 북경을 왔다고 막 쓰니까 제가 지만을 2019년에 또 고발했습니다. 너는 북경은 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500만 야전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4천만 원 시드만을 가지고 3개월 만에 4억 3천을 모았어. 누가 돈 냈겠어요? 50 허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거기다 4억 3천을 냈어. 그것도 몇십억을 벌었는지 몰라. 그래가 이놈이 책을 지만원이가 책을 내고 또 제가 그때 고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가면 2019년에 김충립 지만원 하면 다 나옵니다. 고발하고 경찰이 국회의원들도 조사 안 하는데 뭐 지만원이 이 정도야 뭐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여기 돈 4천만 원 된 놈도 이거 데리고 왔고 당신들 대한민국 경찰이야 죄 있는 놈 조사하는데 왜 조사를 안 하고 불문에 붙이냐 이렇게 시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허합행위가 앉아서 할까요? 앉으면 신뢰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래서 지만원이를 고소한 것도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만원이 고소할 때, 민정기 고소할 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 씨 녹화 필름이 있다. 이 사람이 가져오래. 그래 내가 신동아에 가가지고 이 필름 사본을 해다고 민정기 고발해놓고 지만원이 고발했는데 신동아의 자료가 나야 경찰이 입건할 거 아닌데 신동아가 있다고 하고 없어. 못 주겠어. 내가 모임을 만들고 당신은 기자로 취재만 하고 사회만 봐달라 했더니 네놈이 전두환이가 주는 화해 촉구서 전두환이가 말하고 이순자가 친 화해 촉구서 일종이 한장 두 장이지. 그 전두환 씨가 이걸 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하니 갖다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대기자 줬어요. 그거 어디 있으시오. 이순자 여사가 그때 회의 때 내가 희생된 분들을 위하여 108번뇌를 했고 불경을 드렸고 사진 뭐 이런 걸 자료를 또 줬어요. 그거는 이순자 씨로부터 배수관 기자가 바로 받았어. 그래서 그 자료를 줘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줘. 이거는 신동아 재산이고 박한에 나갈 수 없고 또 이순자 측에서 저쪽에서 국회군 왔다는 거 그런 기록 있는 거 자꾸 숨기라고 그러고 저기들은 100원을 또 국회군 왔다고 쓰고
또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 막 고소설하고 시끄럽게 할 것 같으니까 신동아 저놈들 편들고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다 실패를 하고 지난 8월 30일 날 내가 광주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정두환이한테는 사과하겠다 받아내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두환이가 눈물 글썽글썽하며 나보고 하는 말이 야 김충림이 네가 내가 광주에서 어떻게 사과할 건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날 회의가 4시간 반 됐는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보고 어떻게 사과를 할 건지 한번 해보라 하니 지금까지 4시간 반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사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를 전두환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은 내가 폼 잡아 본인은 5.18 당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자로서 5.18 이후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하고 나니 지금 되돌아보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러 가야 되겠고 가족을 위로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 대통령이 어떠했다? 좋아. 그래 하자. 그럼 자기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녹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야 그래도 분명히 맞아 죽도록 가자. 김충립이 앞서가지고 우리 강주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야 그래도 경험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 보고되고 이거 회의하는 거 이런 거 다 보고되기 때문에 뭐 적당한 시기에 날짜 잡았지만 경우도 붙이고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런 데들이 있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배수건 기자가 안 내놓느냐? 광주 사람 기분 좋은 건 안 한대. 이 사람 사고방식이. 그래가지고 뭐만 내냐? 나는 저한테 하는 얘기요. 어이 국장님이 네가 뭐 이거 화해를 주셨다 하는데 나는 대통령 할 생각도 없었고 나 광주에서 발표한 일도 없어. 나 무죄야. 나 정말 그동안에 억울했어 하고 이제 4시간 반 하니까 자기 얘기 한 1시간 했을 거 아니에요. 배수광 기자 그것만 떠다가 전두환이가 말했다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구애나잖아요. 더 화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 이어가면 민정이나 진화론이나 허화평일을 고소고발하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 역학 필름이 있어야 이거 보시오. 그 필름이 있었으면 민정이 고발하고 진화론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아무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입만 가지고 있고 배수광이가 쓴 글이 있어요. 신동아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월간 신동아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150만인가 받고 보료를 써가지고 1년만 연재를 하는데 6월호는 지금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 6월호가 잘린 책도 이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배수광이가 글로서 광주 사람들 기분 나쁠 말만 쓰고 진정으로 사과해서 싹 빼고 그래서 내가 항의했죠. 왜 그거는 빼고 전두환이 욕먹을지만 실었냐 그랬더니 그럼 마지막에 당신 한 거 실어줄게. 이래가지고 아까 그 신동아가 낸 필름 중에 본인은 하고 썼던 필름은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
민정기 고소에도 실패했고 지만원이 고소에도 실패했고 이번 30일 날 허편이를 내가 고발했잖아요. 아까 내가 여기 오면 5.18 단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광주 시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곰곰이 하는데 잠이 안 와. 1시간 만에 뚜뚜뚜 고발장 써가지고 서류 붙여가지고 광주 경찰청에 저 김용희 기자하고 같이 제출했어요. 온통 신문에 사방에 나니까 오공이 화달짝 야 이거 큰일 났다. 김충미가 드디어 허편이를 거는구나.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가 저기 구영식 기자가 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 대한민국 신문에 웬만한 데는 다 김충미가 허편이를 고소했다 합니다. 그 경찰이 물어 왜 하느냐? 앞으로 왜 종로서에 가서 안 하고 왜 광주에서 하느냐? 앞으로 광주에서 허화평이 민정기 지만원이 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고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문을 열어놓는 거요. 그랬더니 경찰이 쭈땅쭈땅 하더니 지난 일요일 날 종로서에서 저보고 선생님 좀 나오세요.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젊은 병관이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그 경찰서 종로서에서 받아가지고 조사를 좀 해. 자료를 준비를 해줍니다. 돈이 300 몇십억 살아있는데 지만원이 화폐가 횡령한 거 아닙니다. 돈 살아있습니다. 돈 살아있어? 그러면 받을 돈이 있네. 그놈이 96억 가져가가지고 지금 300억을 만들어서 기특하네. 그러면 내가 횡령했다는 말을 뺄게. 조사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회수하면 돼. 그 다음에 선생님 그님이 국가가 출연한 공조직을 개인별로 만들어서 사치했다고 고발했거든. 그랬더니 그거 15년 전 일이라 15년을 넘었기 때문에 고소해도 조사도 못하고 안 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안 줄 거고 또 허화평이 와가지고 이거 15년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날 불러요 하고 시비 걸면 경찰만 혼나니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가끔씩 취소시키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그 15년 때문에 안 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돈은 찾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래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발의했고 여당도 발의했어요. 또 군소정당도 또 낸데 거기다가 또 우리 5.18에서 우리 위원장님 아까 얼른 들으니까 가만히 안 있으실 때 여러분과 더불어 신동항에 가서 서류 자료 내라. 그 다음에 허화평이죠. 네 96억 준 거 305억 있다는 거 내놔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박수가 시원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고 앞으로 더 이상 저놈들이 광주는 북괴군이 왔어요 하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에 43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프고 괴로웠고 우라터지고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분노한 지가 43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좋은 말씀을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없더라도 우리가 이 일이 생겼잖아요. 다시는 북괴군 어떤 얘기 하지 마라. 둘째 너희들이 먹은 돈 내놔라. 이거 성공하면 제가 여러분의 처음에 우리 오재일 이사장 저 계신데 저보고 당신 전두환이 만나서 사과해봐 했던 데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광주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리고 우리 국민 한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저도 나이 이제 80이라서 조금 이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김충립이 저는 뺄게이냐 미쳤어. 저
저 책 내고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전라도야.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봉화 사골에서 육군 소위 달아가지고 전방에 전두환 중령 맞는 게 내 모양이 이꼴 이 모양이 됐어요. 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16은 뭐냐? 11.16에 김재규가 왜 죽을 수 없느냐? 김재규는요, 항상 오른쪽 주머니를 크게 권총을 늘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녀. 대통령 하도 가도 되고, 어디가 총을 다녀. 그날만은 김재규가 권총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죽이려고 미리 준비하고 모의한 거 아니지요. 찔레찔레 갔다가 오래 있던 권총 책장에 있던 거 가져와서 쏟아가 불 발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발적인 사건이지 정승화하고 모의한 거 아니지요. 어때요? 자, 대답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정승화가 저녁 먹으러 김재규가 정승화 보고 저녁 먹으러 와 만나자 할 때는 박 대통령이 밥 먹자 하기 이전이야. 그래서 김재규가 어이 총장님 우리 나와 같이 밥 먹읍시다 얘기하고 나서 한 30분 후에 박 대통령이 저녁 먹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럼 김정섭이 오러가지고 밥 대접하고 있다가 박 대통령하고 끝나면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지 모양이 아니다. 그 중에 박은주 소령이 있어요. 박은주 대령. 박은주 소령은 소령일 때 영등포 팀장, 나는 마포 팀장. 나하고 같이 차를 마포팀에 대고 같이 본부에다가 지냈어요. 그때 박은주가 소령이고 내가 중위 때인데 허아평이 동생이 무기징역을 받은 간첩이야. 우리가 간첩을 이제 월급자를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밤새 조사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하나 잡혀왔는데, 정보가 들어왔는데, 북에서 간첩이 되고 왔는데, 오늘 엄청 가져와가지고, 마포에 우리 집에 돈 대백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 놈을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서 오공수사과에 갖다 놓고, 밤새 조사하고 전기로 막 전화기를 조지고, 그때 우리는 한 서너시 되면 전화기 딱 숟가락 걸어놓고, 아들 왔어 막 돌려요. 그러니까 뭐 사람 기절하는 거야. 이런 걸 해봐서 그때에 허아평이는 지 밑에 동생이 내보다 2살 위야. 마포고등학교 졸업한 놈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망명을 가. 큰형이 또 간첩이 하나 있고 조총련계 관계가 간첩이 하나 있어. 허아평이 큰형이 간첩. 그 조총련한테 가더니 너는 이북으로 살짝 넘어가서 1년 반 동안 밀봉 교육받고 포항 지구집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화병이 그때 육군 대위고 관사에 내고 우리 수사계장하고 있을 텐데 그놈이 지 동생이 이북 갔다가 돌아오고 포항에 온 걸 몰랐겠어요? 화병이 달려서 전화로 조지면 맞아 내가 알고 보내서 다 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화병이가 그때 벗어나.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이놈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가 우리가 간첩 잡으라고 우리가 밤새 이러고 아가 학교 다니다 불순 학생 대모만 해도 경찰관 하다 뭐가지 나오고 공부도 쫓아오는 이런 마당에 지 동생이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자진 도일 월북 받고 포항에 와서 간첩질 하다가 1년 만에 붙들려가지고 형을 살았어. 이 무기징역을. 그런데 이놈은 육군 소령 달고 우리 수사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부대장 김학구 되는데 나는 허아평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저놈은 벨기입니다. 내가 벨기에 수사 개장 되고 내가 저놈을 잡아서 전기로 조져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니는 딴 데 가라 그래서 내가 딴 데 가겠는데 그때 박홍주가 있었어. 그 김재규 때 죽은 박홍주가 영등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다. 그래 박홍주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우리 맨날 밤마다 택자 잡아가지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허아평이 조제품을 그 간첩대로 잡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 그만 당장 뭐하냐. 그때 누가 받았냐? 전두환이가 받았어. 왜? 허아평이가 하나의 해원이기 때문에 63년
1963년 3월 1일 하나회를 결정하고 7월 6일을 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이가. 그걸 다 잡혀 들어가. 누구한테? 정승화한테 잡혀 들어가. 정승화 그 당시에 방첩대장. 그러니까 이들이 다 잡혀 있다가 손영길이가 받아서 친위 구테타 하는데 그리고 647 되니까 받아라 그래서 한 거야. 그때 화편이가 육군 중위 달고 저 시민사단 수색중대장 하던 놈이 구테타 하는 날 휴가를 나와. 그때 제보한 사람이 저에게 중위가 두 놈 있었대. 화편이 한 놈하고 한 놈은 장선, 이름 이건 하지 말아봐. 장이라는데 내가 아무리 조사해도 장은 일개 소대를 데리고 구테타 등록을 왔는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말하는 이름만 내가 들었어. 그럼 화편을 조사해보니까 그 데모한 날에 열흘간 휴가 받아서 나왔어. 한 달 후에 또 보니까 열흘간 또 나왔어. 너는 아주. 그리고 지 그래가 쳤어. 나 육군 준비 때 전두환이 만났어. 하나에 들어갔어. 이런, 자, 그런 화편이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국민 사과해라. 이 말은 네가 인간이거든. 연재소를 해가지고 농사도 지원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되고 군대도 못 가고 이럴 때에 너는 네 동생이 간첩인데도 발생 수사계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군에 있다가 전두환이 비서실장 하면서 장군 되고 출세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는 전두환이 96억 받아가지고. 근데 이 화편이 같은 묘하게도 제가 이 화편이 허사무소 전두환이랑 뭐가지 날려가지고 막 잡아내려고 미국에 도망갔는데 81년 다음에 제가 조지 메이슨 공부하고 있는데 화편이 것도 떨려와가지고 6개월간 같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노정미 장군이라고 전남편에 이 노정미 장군이 하나예요. 이 사람이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서 그 공간 주민 무관이니까 소장하고 화평이 매주고 나도 토요일마다 밥 먹어. 화평이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도 일도 번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5.18 조사위원회 조사권을 화평을 보고 내가 너에 대해서 정규제 TV에서 5시간 한 보름간 15회에 거치면 15시간을 화평이 이놈 도둑놈이야. 지 동생 간첩이고 이런 놈이하고 내가 방송했어. 그러니까 너 나하고 얘기 좀 할래? 나 동생하고 얘기 안 해. 또 그 동아일보에서 기자가 하는 그 유튜브 하나 있어. 화평이 이놈이 뭐였지 아세요? 시간이 화평이 이놈이 사과 중에 가장 귀한 사과는 피해자가 5.18이 50보고 에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주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진이라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화평이 이놈이 그 말하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흉내 한번 내볼게. 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보시오. 우리가 부택다 할 사람이요? 그거는 조사 과정이 중들이야. 우리가 대통령 하려고 그랬어. 최고가 안 한다고 우리가 얻어 받은 거지. 무슨 소리야? 대통령 하려고 그랬어. 광주 전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는 놈이 이 허화병이가. 그래서 내가 정규조 TV에 그 5시간 한 녹화를 하고 그 오마이뉴스 구형식이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오마이뉴스는 정규제 TV 하면 제 얘기 다 나옵니다. 구형식 기자하고 한 거 전부 돼가지고 화평에 야 이거 보고 김춘일이랑 대화했더니 님이 안 한대. 그래서 5.18 우리 조사위원회 작년 11월에 왔는데 내가 옆에 있다가 화장실 나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사관이 대기를 하자고 나는 대기하고 있는데 이님이 대기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이니까 안 되더니 화장실 한다고 해서 화병씨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당신 얘기를 오마이뉴스 정규제 TV에 수십 시간 얘기했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을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레스센터에다 기자들 모아놓고 대담하자. 알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가는데 그때 우리 5.18 조사관들 한 10여 명 있고 지가 변호사 데리고 뭐 보디가드 데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소리 화병씨 내가 한 얘기도 많고 당신 여기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나 안 해요. 이래가 그 변호사고 경호원이고 전부 다 눈이 동그랗게 날 쳐다봐. 언젠간 하게 될 거예요. 이래가 보내고 내가 8월 30일 고발했다 이거. 앞으로 우리는 신동아 자료를 찾은 다음에 민정기, 지만원이, 화평이 고발하고, 고발한 게 뭐냐면 북괴군 왔다는 얘기 못하게 만들고 비자금 찾아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 더. 그 자료를 찾으면 이순자가 전두환이 가진 녹화 테이프 들고 여러분 앞에 이거 뭐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먹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할 수도 있고, 또 전두환의 자녀들이 화평이, 민정기, 지만원이고 내 놈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소리 안 했는데 너희들이 나 이렇게 만든 거 내가 너희 고발해. 그러면 내가 수십 번 고발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고발하면 그놈들 당장 땡겨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까지 제가 살아야 되겠어요. 요 정도만 하고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지 시간이 지금 40분 됐는데 좀 더 해도 돼? 그 다음에 대답으로 진행하시죠. 또 여기 대답하면서 질문 나면 또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잘 들으시고 또 필요하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서울의 목사는 전부 북괴군 왔다는 분들이니까 그러지 말고 광주에 있는 목회자 교회에서 저를 불러요. 간증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내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때 이렇게 억울하게 삽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목사님들 저 부르세요. 또 관공서 또 뭐 교육기관 학생들 저 불러서 진실이 이랬구나 뭐 책도 주고 또 불러서 그냥 진짜로 광주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치가 빛나고 역사가 바로 서는 일을 하는 데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제가 한 3가지라는 3가지밖에 얘기 못했어요. 책에 보시면 거의 다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 발표를 해주신 김충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인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충립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그 맥락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김충립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얼마 전에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광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상세히 써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본 5.18 관련된 책 중에서 어떤 책보다도 실증적인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또 이 책은 방금 말씀을 거의 결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앞으로 5.18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한번 선생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생님께서는 직접 책을 쓰시고 직접 당사자이다 보니까 당신께서 아시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아시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시각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 내용이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진행이 됐고 지난 6월 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광주 지방에서는 이제 설랑설레하는 이야기도 많고 그랬는데 또 밝혀진 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에 딱 읽어보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아니 도대체 보안사령부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그 보안사령부 내부에서 있었던 특히 전두환과 전단 주위에 있었던 50 세력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샅샅이 깊이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같이 이 보안사령부 그 핵심부에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그 50 세력의 가장 핵심부를 폭로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었는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일꾼 소위 때 전두환의 파워로 힘으로 해서 보안사령 일꾼 소위 때 갔는데요. 보안사 역사는 일꾼 소위가 보안대 본 일이 없어요. 대위 중대장 끝내옵니다. 근데 전두환의 파워로 나는 정말로 특제가 돼가지고 육군 소위가 보안사의 조사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자마자 허화편이고 근무하니까 이거는 간첩에 형하고 근무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두 번째, 73년도 윤필용 손영길 쿠데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완전히 조작입니다. 전두환이가 박정규하고 짜고 윤필용이 손영길이 중앙정부장 이우락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로 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내가 전두환이 떨고 와봤더니 지가 그 가장 애찍는 놈도 화폐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는 지하고 가장 가까운 동기들 하나의 멤버를 우리가 하나하게 배신하면 자결하자 그분들이 막 세우면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동재 장군이 그때 수행상을 새로 왔는데 할머니 저는 군대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더러운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야 나하고 같이 근무하면 해. 그럼 뭐 할까요? 네 얘기를 박 대통령한테 전하자. 그래서 제가 전두환이 노태우 이들이 하는 놈들 얘기를 진종재 장군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강창성이 뭐가 되네. 그 전두환이하고 그 전용에 그만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싹 한 다음에 그때 제가 광주 505 보안부대에 비양사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근무하다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두환이는 완전히 날조야. 통찰력이 강하고 또 결단력도 있고 일은 잘하고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거기 그냥 매달리는 거는 맞는데 하는 짓은 괜찮아요. 그러더니 11일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돈 9억인가 9억이 아니 대통령이 저러면 박근혜나 데리고 가서 너가 아버지가 이쯤 사무실에 돈 얼마인지 근거 열어보고 이거는 너 아버지 돈인데 네가 써야지 하고 줘야 될 텐데 이놈 지가 챙겨가지고 6억은 박근혜 주고 3억은 지 쓰고 5천만 원 정승화 주고 노조의 장관한테 5천만 원 주고 지가 들어보고 거기 외화 뭐 그 근거 뭐 서류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돈 많았을 거 아니야. 다 지금 그래 내가 그거 보고 정신 나가는 뭐 이런 도둑님이 도대체 이게 보안사령부 이런 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2.12 때 김재규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시킨 다음에 정승화 잡아였고 정승화 잡으러 갈 때도요. 전두환이가 뭐라냐
부르면 싸고 12때 전두환이가 사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특전사는 전자를 김호남 소령이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 김호남 소령이 마지막 대화 나누고 총 7발 장전하고 정병기 봐야 했는데 최재찬 이놈이 아니라 그때는 뭐 3년 안짜리인데 그 방에다 대놓고 M60 때는 한 5발 다다다다다닥 한 10분간 싸지게 버렸어. 꺼내고 보니까 김호랑이 6발 맞아가지고 죽었고 정병준은 왼쪽에 2발 맞고 이런 일들 하는 거 보고 제가 12 때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5.18 딱 됐어요. 아니 너무 길어. 하여튼 제가 전두환이한테 핵심 인물로 갔을 때는 허화평이 허삼주보다 더 전두환이가 가까웠어. 그 전두환은 너 특전사 가나 할 때 뭐라 하잖아요. 특전사가 사변이 말날 개혁이거든. 정권을 지는 부대야. 너 거기 가서 정병준 모가지 잘라. 이런 인물을 띄고 특전사를 반장을 간 겁니다. 그때 반장 간 때가 79년 4월인데 3월 달에 허화평이 형삼주가 왔고 나는 4월 달에 전두환의 지시로 특전사 반장을 갔는데 그 정도면 내가 허삼주 허화평보다가 전두환의 신임을 더 받았던 거예요. 그때도. 네. 그러나 나는 전두환이 너는 안 된다. 제가 그 후속 질문을 하려고 하면서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이 1979년도 4월 달에 우리 김충립 선생께서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근데 79년 2월 달에 그보다 2달 전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취임을 하자마자 이분을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보내길래 이거 참 2월달에 와가지고 3월달에 허삼주 화평을 놓고 네. 4월달에 나는 그때 명령이 안동 36단 관대장으로 명령이 났는데 전두환이가 불러가지고 너 그거 안 돼. 특전사 가. 그리고 특전사가 그때는 김 선생님이 신임을 했었다는 얘기. 신임할 정도가 아니라 허삼주 화평에 더 신임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80년 1월달에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당신 그때 김정일 사건 조사하고 군으로 가요. 약속대로 군으로 돌아가시오. 지금 대통령 하면 사람들 며칠 죽였기 때문에 총 맞아 죽어요. 후환이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갔다가 한 다음 정도 돼서 대통령 하시오. 이랬더니 전두환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육군 소령이 치다하자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은 것을 섞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또 그 질문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79년 4월 달부터 특전사 보안반장을 했는데 사실은 전두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전사가 가장 중요한 부대였죠. 12 때 보니까 실제로 그 부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부대였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을 자기 친구였던 정호영이를 12 다음날 13일날 사령관을 바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호영 사령관을 정보 보좌관으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보안반장을 했는데 보안반장은 정병준은 감시하고 조사하는 자리잖아요. 그 정호이가 오니까 야 정호이는 보안반장으로 조사도 하고 보좌관으로 정호이 거들어줘. 이러니까 저는 특전사의 보안대장도 하고 정호이 정보 보좌관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허화평이 아는 거 전두환이 아는 거 내모니 다 아는 거예요. 왜? 바로 이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책에 쓰여 있는 정보가 너무 고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김충립 선생님께서 알 수가 있었을까? 저는 처음에 그 점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깊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뭐 5공과 화해를 추진한다 이런 아마 그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시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언론에서 접하면서 아니 그 보안사 출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누가 얼마나 관계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저부터도 별로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얼마큼이나 뭐 계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제가 자주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이분이 그럴만한 핵심적인 정보에 가깝게 접근했었고 또 그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샅샅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저는 허화평이나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전두환 다음으로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사람이 12.12도 기획을 했고 5.17도 기획을 했고 한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 사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이번에 5.18 조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허화평 씨를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허화평 씨가 5.18 조사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만났다는 것이죠. 복도에 서 있다가 나하고 대립신문을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허화평 씨가 안 해버리려고 이렇게 회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전문위원을 하면서 허화평의 보고서가 이런 걸로 한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 위원회에다 다 보고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허화평이 왔을 때 나하고 대지를 해줘라. 그랬더니 허화평이가 대지를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방에 대기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조사를 하는데 대지를 안 해줘. 그러길래 내가 화장실에 나오길래 뒤따라가서 허화평 씨 나하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한 얘기가 와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안 해요. 안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당시에 특전사 판정 갈 때 제가 대한민국 서해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그 다음에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그 다음에 노태우 보좌관, 정호영 보좌관, 김충일이 내 그 당시에 10정보를 까내줄 때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일 첩보로 계속 들어와. 6군데서 들어와요. 완산에 누구고 특전사고 어디서 그러면 6개 다 뽑아가지고 정호영하고 의논해야 되니까 모든 대한민국 정보는 다 왔다. 그러니까 허화평이가 뭐 하는지, 허상수가 뭐 하는지, 전두환이가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특히 5.18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산 증인이고 직접 한 사람들이야 더 많이 아는 사람은 허화평 같은 사람이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리가 없고 우리가 이런 김충립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책 선생님이 쓰신 짓밟힌 서울의 봄 이 책을 지난번에 1월 달에 쓰셨죠? 이 책을. 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1월 달에 영화 서울의 봄이 아주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책을 쓰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야기의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이 영화와 너무 겹쳐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SBS에서 추석 때 보니까 또 서울봄 영화를 다시 한번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제가 이 책하고 이렇게 다시 대비를 시켜보니까 허화평이라는 인물이 거기가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도청을 하더라고요. 함청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노태우에게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이 특전사 부대원 장성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부대를 이동시키도록 하고 또 출동을 못하게 막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허화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임왕 전부가 허화평하고 쌍수하고 장재준 얘들이 다 감청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잠깐 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왜 그러면 5월 18일 5.17 때 뭘 했냐 하면 전 군인들한테 배지에다가 사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표지에는
계엄 선포만 한다고 사인 다 받았어. 뒤에 한 장 계엄 선포. 그 다음에 뒤에는 백지에다가 54명 다 사인 백지 받아가지고 최규한테 대통령한테 갈 때는 여기다가 계엄 선포, 정치인 검거, 국회 해산, 국보위 결의까지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거기로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여기 광주에 이제 막 잡으러 갔잖아요. 5월 19일부터 전두환이는 이학권이하고 청와대 가가지고 신현학이는 21일 날 제가 해가지고 장관들 전부 바꾸는 짓도 하고 27일 날 가기 예를 들어 31일 날 국보위 만든다. 그러면 국보위 상임위원장 되면 지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5.18하고 한 달 만에 대통령 됐다. 이 말은 5.18하고 한 달 만에 국보위 상임위원장 돼가지고 최규환 날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날짜가 18일 내가 31일 날 열흘 동안에 정권을 잡으려니까 광주에다가 최혜순이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 그리고 또 얘는 아까 얘기 최지창이라고 지 상관 사절하님이요 3여단장 와 있는데 그게 실탄 주면 안 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실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사상자 나면 안 된다. 땡기고 이거 해서 자꾸 시간을 끌으라고 하는데 위에서 얘기해. 야 21일 날 내가 신현하게 바꿔가지고 주문이고 바꾸고 30일 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광주가 시끄럽게 그냥 뭉개버려야지. 이래서 프레임을 짜놓고 전두환이가 프레임 다 짜놓고 광주 걸 수정하려니까 막 쏜 거예요. 나쁜 놈 아니에요. 이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던 것이 5월 20일 밤에 광주역에서 상공수여단 최세천 부대에 의해서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지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핵심부 세력들이 국방부에서 모였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 지금 그것이 밝혀졌는데 모여가지고 계속 이쪽 교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도 우리 김충기 선생님이 좀 더 이야기를 깊이 하다 보면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내가 또 불러요. 자세한 사항을 너무 지금 들어야 이해가 맞습니다. 4강 가서 할 테니까. 뭐 얼마나 죽을 날이 얼마나 한 10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 더 넣고 죽어버려요. 이번에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참여도 간접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으로.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진상조사가 선생님께서 보시면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전문위원 하고 있는데 김충립이 빼라. 저쪽에 국힘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끼리 모이가 김충립이 적어나니까 계속 시끄럽게 해서 자꾸 사건만 만든다. 내용은 뭐 가장 문제냐면 내가 위원장하고 나는 중에 5.18을 조사하는데 12.12를 안 넣으면 조사가 안 돼요. 거기다 더하면 5.17을 넣지 않으면 5.18이 안 나와. 5월 17일 날 서울에서 다 잡아였고 5월 18일 광주 사건 나는데 5.17 거는 빼고 12.12 빼고 5.18만 광주 거만 해라 그러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 때 뭐 17가지인가 하는데 12.12는 안 되고 5.17도 안 되고 5.18 것만 조사해라. 이게 무슨 뭐 조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야 이것도 조사해 그러니까 저끼리 모이가 김충립이 이거 빼. 그래 중간에 내가 한번 사표 내고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법이 잘못됐고 또 조사 과정에 이쪽에 6명 저쪽에 국힘에서 3명이 있는 데다가 뭐 저는 합의체를 인용하니까 세는 반대하니까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아까 신동아 같은 거요 압수수색 하자 그러니까 5명만 찬성하고 4명이 NO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움합니다.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조사를 해야 할 내용들을
지금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과제들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 같고, 오늘 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0 청산, 한마디로 말하면 50 청산의 핵심적인 내용은 50의 핵심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홍합평이라는 사람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지금 지목을 하셨는데, 홍합평이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꽤 있죠. 79년 3월 허삼수가 인사처장 올 때 사당동에 2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생겼어요. 허합평도 마찬가지. 육군 중령 대전 때 그때 돈으로 따지면 3, 4천만 원. 그 당시에 정호영이 삼성 장군인데도 5억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보안부대는 돈 조사를 안 했지만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서울수가 사당동에서 20몇 평짜리 그 아파트 사갔어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뉴스타파가 허삼수 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역조사하자 이거야. 네가 1980년 이후로 이 전두환년 이후로 쭉 이렇게 한 거. 네가 옛날에 4, 5천만 원이 있다가 지금 이제 300억, 500억 됐으면 조사하려면 언제 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허삼수, 그 다음에 권영승, 장세동 그거 다 조사하거든요. 정호영도 마찬가지. 정호영은 내가 알기로 전두환에 받은 돈이 오고, 정호영이 참모 총장하고 장관할 때 그 부동산 가지고 돈을 못 벌이겠는데, 정호영이가 전두환이 돈 받은 거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5.18 단체나 이런 데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허화평이 재산 환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민정비도 마찬가지고 또 지만원인에 대해서 계속 고소 고발을 이렇게 추진을 개인적으로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잘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행법은 1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경찰이 선생님 딴지를 찾아가지고 국회에다 의논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선생님은 휴지 조각입니다. 15년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못합니다.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폐기 처분해라, 내 말이. 그 사건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거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키건 해봐야 다 끝나고 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도 5.18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제가 이론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마이크 잡고 옛날에 지만원이 고소 고발해놓고 내가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 하듯이 또 내가 여기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언론에 보고 주장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딱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내가 욕도 좀 하고 좀 체면에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이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면 좋겠어요. 안 되면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 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김철민 혼자도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기대보다는 너무 이제 이 숫자가 적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추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가지고 광주 분들의 명예를 찾고 억울함을 풀고 광주의 시민들의 명예를 찾고 우리 역사를 바로 잡자.
그리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 이런 걸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도 안 되면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제가 가기에는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 조직도 이제는 끝났고 저도 나이도 끝났고 이제는 제가 나서기가 정말 좀 그래. 여러분이 나서는 뒤에 따라가고 논리적으로 다퉈주고 뭐 이제 잘 모르니까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법인이 너가 96억에다가 93에다 496억 가져갔잖아. 내놓고 내가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으면 너 동생이 간첩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구만. 너는 인간이 뭐 이모해야 국민한테 사과해. 혼낼 수 있죠. 이게 정리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방송 다 했어요. 그 앞에 있는 하고 내가 방송 유튜브에 다 했어요. 예, 저기 이제 시간도 좀 되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은 여러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커져가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공감을 얻으면 중요한 과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세력을 뿌리를 뽑아버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세력을 뿌리를 일거에 그냥 대통령이 되자마자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그 단초를 누가 놔줬냐면은 우리 김충립 선생님이 1991년도 9월달하고 10월달에 신동아에다 하나회의 파워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해서 하나회의 실체를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게 보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읽어보고는 바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을 옷을 벗겨버렸죠. 이건 대한민국 군부 세력에서 힘을 빼버렸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그런 주춧돌을 놓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 세력 청산에 있어서 우리 김충립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하신 말씀 새겨 들으시고 또 그 의견들이 있으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석한 선생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두 분이 이제 특히 김춘 선생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아니 마이크를 대고 오십시오. 이재 박사님께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신고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박사님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환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충립 선생님께서 김충립 선생님 말고 이재 박사님의 의견을 보시죠. 네, 저는 김충립 선생님 그 말씀 제안해 주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조사위원회 4년간에 걸쳐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 신군부 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후속 조치로서 이제 잘못된 부분 전번에 재판을 통해서 1997년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밝혀졌던 이런 내용들이 미흡한 것들이 많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속 절차가 50 세력들을 역사적으로 청산하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대물림으로 지금 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할 경우가 바로 5.18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행히 이 김충립 선생님께서 앞에서 그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이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하면서 부닥친
법적인 한계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 과정에서 또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5.18 단체들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는 같이 김충일 부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역사에서 친일 세력 청산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재산을 대물림하면서 다시 친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오늘날에 와서 다시 확산되듯이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들 사라지고 나면 다음 세대에서 없으리라고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때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도를 회주를 한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물으신 거죠. 지금 가장 복입니다. 여당에서도 법을 제안해 놓고 있고 야당에도 제안해 있고 군소정당에도 야당을 제안하는데 정두환의 기자금 회수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당원 몇십 명이라도 가가지고 장경태 의원도 만나고 여당의 그 자금 회수하자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그리고 뜻을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 저 여당에서나 그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5.18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돈만 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투쟁을 해야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 지금 국회의원들 서로 간에 발의해서 회랑 돌리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5.18에서 조금 위기적거리면 찬스를 놓쳐버리고 목사님 우리 기독교계 광주 기독교계에서도 저하고 한번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내고 성경서도 내고 전남 광주시 목사회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 도청 시청 광주시 시청 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도 관련 부서가 전라도민을 위하여 광주 시민을 위하여 각 단체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구상해서 발의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언론인들께서는 이 광주 사람들이 뜻을 언론에 자꾸 펼쳐서 광주 분들이 이렇게 협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 부장님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가 하는 게 너무 울려서 안 들려요. 그냥 하시면 어떨까? 우리 김충립 목사님께서 이제 제안도 하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큰 힘은 없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81년 그 동피에서 목사가 출국해서 목사가 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강주에 있는 대형 서점과 또 일반 서점 한 10여 군데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래도 이 책이 없다고 하는 걸 듣고 아까 앉아서 여쭤보니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압력을 넣어서 한 구석지에다 이 책을 쳐박아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아예 영남이나 경남 쪽에는 이 책이 뭐 배급도 안 되고 이제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제 특히 윤석열 이 정권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회에 그래도 많이 계셨으니까 이제 국내 또 강주도 교계에서 할 일이 있지만은 회에서 좀 이렇게 환수하는 거라든지 특별히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 이것까지도 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실 수 있는지 회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그
회에 있는 교계나 종교 좀 지도자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가 그하고 헌법에 게재하는 것도 좀 같이 좀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국회군에 김명국이라고 임천영이라는 선생님이 미국 국회에 가가지고 나 이북에서 와가지고 5.18 때 광주 와가지고 왔다가 이북 갔다 다시 나온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하하평이 얘들이 장난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서는 두 님이 나 5.18 때 왔다가 다시 이북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미국 국회, 미국 시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은 전부 국회군이고 이거 다 조작이거든요. 근데 그 둘이 다 아닙니다. 다 풀었어요. 그때 다 진화론이가 시켜서 한 거고 다 거짓은 다 풀었어. 그리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거고 국회의원이 왔다는 거는 저는 아닌데 지금 국민의 30% 나쁜 사람 50% 경상도 저쪽에 또 육사 출신 대기 부대 전부 다 국회의원이 왔다고 믿고 심지어 나보고 내 책 보고 주식 경상도님이 이제 와셨더니 왜야 저끼리 이러고 책도 빨갱이신 책은 나지 말라고 그 오공들이나 5.18 그놈들이 자꾸 전화질 해가지고 그 책 내놓지 말라고 소리 지르니까 책방에서도 내놨다가 서가에 책방에 앞에서 펼쳐놔야 보는데 또 지도해가지고 서가에 사람이 가서 물으면 저 서가에 내가 한번 가봤거든 병원에 가서 책이 어디 없습니까? 그 책 저 끝머리 가면 서가에 뽑아진 게 있어요. 이 앞에는 5.18 5.18 이런 책은 7~8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상대방들이 그 책을 못 나가게 하고 하여간 지금요 세상이 지금 조용해져 버렸거든. 여기 방송 나갔죠. 오늘 행사 나온다고 나갔죠. 전 언론이 떠들잖아요. 세상이 조용해요. 말 안 하면 그냥 아이고 이것도 저기 김준일이 와서가지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거 우리 국회군 온다는 얘기도 수그러드는가 싶어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 강주분들은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광주분들은 이걸 타개해 나가야 돼요. 광주분들이 여기서 당한 거 있으면 역사가 광주 여러분들의 후세가 다 이 선조들이 뭐 했어요. 열심히 광주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 찍으시는 것 같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 이놈까지는 좋지만 욕하는 거 좀 빼주세요. 편집이다. 창피해서 부탁합니다. 다음 선생님 또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준일 목사님을 여기까지 오시고 그동안에 활동에 관련돼서 기쁜 감사드리고요. 저는 80년 5월 21일 날 도청 앞 집중 발포 당시에 관통상을 당했던 5.18 부산대 현재 우리 부산대 시지부장 박인수입니다. 김준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도 참고리 관계자도 그랬으면 쓰겠다 했는데 다 가슴에서 안고 눈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을 가장 폄훼하고 애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5월의 명예를 해로운 게 아닙니까? 그것은 곧 지금 남아있는 잔재 세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평이하고 몇 놈들이 그 50하고 육사 출신다고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잔재 세력을 하나하나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시민의 호남의 정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한 대치 등 여러 모임 총 결합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저 몸소 연세가 드셨습니다만 앞장서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적어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오재일 이사장님하고 여기 조금 전에 계시던 분 김우식 회장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오 이사장님 연결되겠는데 5.18 정책 하나 돼야 되고 특히 뭐 해병대하고 뭐 친박 이런 거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 거 할 때 군출신이 내가 이거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그 전두환 일을 차고하게 하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물러내고 이러면 좋은데 하여간 분란을 어깨 다 하나로 뭉쳐줘야 되고 특히 목사님 지금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단체들이 5.18 재단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분란이 안 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내가 이 지역 출신 목사님이라고 그걸 하고도 낫겠는데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 목사 돼가지고 그 진화 교사하고 활동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전두환이 사과시키느라고 지금 세월 다 보내버리고 지금은 여력도 없어요. 단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런 일을 의논한다 그러면 적극 참여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목사들이 울타리가 돼줘야 돼. 서로 간에 단합돼서 하나의 목표를 대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자. 5.18 단체도 움직이자. 또 목사 단체에서 우리 5.18 단체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전공을 한 것이요. 저는 미국 가서 토플 시험 보고 전화자 하도 나보고 가짜 목사라 그래서 내가 토플 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사람이고 박사 논문 제목이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 100년 동안 뭐 했냐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거냐 이거 연구한다. 그러니까 정치 경계훈리 원칙 공부는 미국 교수들보다 내가 훨씬 더 깊이 연구했잖아요. 저는 진짜 교계에 크게 쓰여진 일인데 박근혜 때문에 이 50하고 5.18 화해식이라고 와가지고 내 인생 조졌지 전두환을 만나 조졌지 나는 인생 조졌잖아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만났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서 저 한번 부르세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 이제 한 분 정도 더 듣고 오재일 이사장님 하신 말씀 아니 앞에 이선 앞에 마이크 보세요. 이분은 대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전 충남대에서 온 이근식이라고 합니다. 다르면 제가 김충민 목사님하고 이재인 얘기 지금 크게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김충민 목사님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5.18 진상규명에서 해단했는데 해단 하면서까지도 이제 가장 밝혀야 할 진상 과제 중에 하나가 5.18 전남도청 발포 사건을 제대로 규명도 못 찬 채 해산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5.18 발족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해산해서 좀 아쉽게 됐거든요. 이제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광주 전남도청 발포 사건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충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남도청 발포 사건의 최종 명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포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한번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북한군 개입설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식재를 좀 많이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진화원 씨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뭐 인사청문 차장을 했던 박경석 장군님이나 기타 군 원로 장군들 빼놓고 보면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없었지만 북한군이 이제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 뭐 침투 저항들은 충분히 뭐 있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김충민 목사님께서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충민 목사님께서 지난 신동아 월간에서도 정호영 사령관한테 이제 북한군이 이제 무전으로 아군에게 교신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신을 차단하고 헬기로 연락을 하자고 이렇게 잠깐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희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념재단 측에 이제 앞으로 민간조사위원회가 발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데 이들의 민간조사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향후 전망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청학 그 발표가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5월 21일 날 집단 발표를 해버리는. 근데 그 당시에 김충립 선생님께서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계셨으니까 그때 그 명령자나 혹은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충립 선생님이 현장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질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안 촬영 특전사 보안 반장의 임무는 5개 여단에 있는데 다 보안대장들이 있어요. 소령들이 다. 그 사람들이 보고를 제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해군이나 간첩이든지 무슨 징후가 있다 그러면 즉시 보고하면 그 사령부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1일 현지 발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거기 있는 보안대장이 거기 관할을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 보고는 그다음 이 사령부에 보고를 안 해요. 저한테는 인사, 군수 그리고 작전은 505가 해가지고 사령부로 바로 가요. 그리고 나는 그 후에 들어요. 그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20일 날 발표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두환 씨가 18, 19일에 급히 빨리 정리해버려 하고 압박을 넣으니까 밑에 있는 여기 전두환에 충성된 군인들이 사령관의 뜻이 빨리 끝내라 보니까 강경 진압하고 발포 해산도 작사를 내서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상부와 관련 없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정병주 모셔와라. 연행해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우죠. 그리고 물어보도 안 하고 문 밖에서 안에다 대놓고 도관에 지금 뭐라 그러나 뭐 잡듯이 그냥 막 총을 쏴주기잖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2.12에 발표를 했고 또 무마사 때는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 가서 총알을 내고 했나 안 하나 매일 아침에 검사했어요. 내 이유가 사령부 반장이 3기 여단이 다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여단에서 실탄을 어젯밤에 빼냐 안 하나 실탄 탄창한다고 했어요. 왜? 부마사 때는 실탄을 안 줄 때는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진압작전에 실탄 좀 쏘게 돼 있어요. 실탄을 주는 거, 내 주장은 실탄을 주면 발표 명령을 한대. 그러니까 21일 날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11여단이 21일 날 실탄이 배부되고 20일 날 저녁에 3여단도 실탄이 배부돼 있다가는 그건 발표 명령이 그런 상황에서 실탄 좀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상부의 발표 명령과 관계없이 예하 지휘관이 실탄 줬으면 발표 명령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북한군 개입 실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셨는데 당시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교신이 있었고 북한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그거는 이렇게 됐어요. 18일 날 북괴가 이제 접견이 딱 터지니까 18일 날 하고 19일까지 북괴가 뭔 방송이냐면 전쟁을 피한다. 지금 남쪽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우리 정부 국내에 한국에 있는 북한 지지자들도 다 참여하고 해서 나라를 뒤집자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일 날 정호영 장군한테 지금 내가 북괴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쟁 날 위험이 크다. 그러니 유무선 정부 통제하고 당신이 헬기 타고 광주하고 서울 이건 본부하고 왔다 갔다 연락병 못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정훈이 야구시 삼성장군이 연락병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당신이 지금 5.18 끄거나 끝나면 전두환 대통령 되게 당신이 보다는 불짝처럼 아무도 안 한다. 당신도 잘려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기회해야 될 거 아니요. 이러다가 오후에 정책표현 얘기했잖아요.
혹시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소표한테 이제 헬기 2대를 지금 받았는데 그때 북한에서 전쟁이 날 우려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느낀 거야. 그 북한이 뭘 선동하냐면 여기 있는 친북 세력들하고 난리를 내서 북한을 뒤집어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북한에서도 우리가 이걸 지원을 가야 된다. 뭐 이런 하여튼 선동적인 방송으로 24시간 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보안부대에는 방첩 이제 그 5.15 보안부대 이제 통신보안부대가 있는데 그 통신보안부대에서 뭘 하냐면 이게 머릿속 보라고 스스또또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밤새 이런 거 왔다 갔다 밤새 그 스스또또 방송에 나와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모르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선이 산 높이에서 이제 이쪽에서 저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딱 선을 그으면 어디서 발송을 했다는 게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간첩을 그렇게 하고 옛날에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북한현동에서 딱 수수도동을 갔다가 북한현동을 싹 뒤져가지고 한 300명이 뒤져 그때 간첩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수도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내가 그 감청하는 부대원에게 광주 사태가 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지금 북한에서 계속 지령을 내주는데 실제로 이 수수도도 올라가는 게 몇 성이나 되냐 했더니 한 30여 성 된대. 한국에서 북한에다가 무전으로 교통하는 고정간첩 그게 한 30여 성 있었는데 그 중에 그놈들이 얘기 중에는 광주로 가라. 광주 가서 폭동에 참여해라. 이런 지시도 내린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원영 씨한테 당신이 이 광주를 다녀야 한다고 건의한 사람이 나였어. 그때 당시에는 이북에서 이남을 하는 방송에서 지금 뭐 김한원이 얘기대로 위령제가 있다, 중원비가 있다 이런 건 다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것이고 그걸 받아다가 김한원이가 봐라 북한에서 했다고 떠드는 거고 이번엔 누구야 장관에도 권영애 그다음에 뭐 또 내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지가 보고 받았다는 얘기지 그걸 보고 내가 북대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만원이 측에서 글을 낼 때에는 그 권영애도 그랬고 무슨 이름 뭐야 그것도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카톡에다 그런 걸 자꾸 올리길래 이런 걸 올리지 말라 했더니 2번 올렸길래 내놓고 말해. 내놓고 말해. 너는 없는 얘기를 자꾸 이 카톡, 단체 카톡에다 100여 명이 보는데 2차에 결정하는 거는 너는 내가 고발해야 돼. 5월 발표에 내지는 외국 그러면 고발해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괴군의 노란나는 이제 지금 하는 지만원이 이 세력들은 북괴들이 노는 대로 놀아가고 있다. 북괴가 운영하는 대로 그 말이고 실제적으로 간첩 이런 정신이 다소 있었다. 그 외에 광주 21일 날 발표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보고만 봤는데 내 머릿속으로 최시창 부대에서 발표할 것이다. 나는 전을 떠날 때 그래도 사람들이가 보고하기를 절대로 식단 배부하고 총 쏘면 대통령 못한다. 내가 5월 20일 날 사령부에 보고하기를 정호회하고 얘기해라. 야 발표하고 희생자가 생기면 전두환이 대통령 때 이런 보고서를 내가 기억이 나. 그러면 말로 하세요. 여기 마이크 때문에 못 알아듣겠어. 발포 명령이 아닌 그 자체 그 광주에 현장에 있었던 그 자위권 촬영에서 이제 개헌군들이 발포했다는 얘기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 아직 보안선 내에서 뭐 발표를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처럼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저는 어디 가서 누구면 최진창이가 그때 저 사령관 지라 대놓고 막 쏘셨긴 놈이 국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쏘겠어요? 한 번 죽여본 놈은 또 쏴.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에 갔을 때 실탄 매일 아침에 가서 실탄 조사. 그때는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이야. 그러나 실탄을 조사해라니까 나는 사령부 반장인데 여단에 3개 여단에 가서 반장 조사도 받지만 내가 현장에서 봤다고. 실탄 안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탄을 주면 사살이야.
그러면 싫다는 간단 소리 듣고 내가 사진을 보고 하기를, 만약에 싫다는 줘서 사살자가 나면 전두환이 대통령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보고서 했었잖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박경석 당시 인사참모부 차장님도 당시 보안사가 주도로 이제 그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고, 최근에 5.18 보안사가 발표 내린 거는 12.12 때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 난 건 확실하고, 5.18 때 발포 명령은 빨리 해가지고 수습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밑에 놈들이 일을 저지른 거고, 19일날 최예섭이하고 황정열이 최경조 이런 사람이 올 때 전두환이가 보내고 지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발표에 전두환이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나 스스로 내가 쏴라 소리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발표 명령은 안 했다. 그 전두환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전두환이가 나중에 아까 그 얘기 중에 전두환이가 나보고 마지막에 김충림이 네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연습해봐 할 때 그 눈에 나는 그걸 뭘 느꼈냐면, 허삼수 같은 이놈들이 전두환이가 나보고 자꾸 연락했다고 그래서 내가 쫓겨났는데, 그때 전두환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전두환이 또 마음이 약해요, 또 그 인간이. 그러니까 눈물에 그쳐서 김충림이 네가 그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는 게, 아,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사과하려고 하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이 소리 하면 여러분 나보고 저기 자꾸 뿌리날 거다. 또 그러니까 그건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나는 전두환이가 나를, 그럼 또 한 가지, 이 모든 기록을 내 일기책에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써놓은 일기책을 오마이뉴스하고 그 서울에 보면 할 때 막 방송하니 오마이뉴스에서 책 쓰시오 한 사람이 1,000명이 책 쓰시오. 그냥 방송에서 다 해주니까 한 3,000배 해가니까 방송을 다 해주니까 오마이뉴스 듣는 사람이 제가 안다. 그런데 하여간 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났고, 그런데 좀 미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죠. 예, 제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있지는 않고요. 5.18 이제 재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말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5.18 재단이나 혹은 전문가들 평가 활동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부분은 제대로 됐고 어떤 부분은 미진했고 그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도출된 미진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 혹은 새롭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민간 차원의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용희 기자님 하실 말씀 없어요? 나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연분도 깊고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론이 나서서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좀 하면 어쨌든가 그 한결이니까 안 할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저기 1시간 반, 한 50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직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